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인도 CSKCO 규제 가이드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도 시장,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네, 그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CSKCO 규제 환경에 대한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가장 중요한 정보랑 좀 놀라운 사실들 위주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CSKCO가 인도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같은 제품들의 안전성, 효능,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 규제 기관입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요. 다른 나라 규제기관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인도의 정말 독특한 점은 바로 그 중앙정부인 CDSKO랑 각 주정부 간의 이중 규제 구조예요. 이중구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CDSKO는 신약 승인이나 임상시험 감독, 수입품 관리, 또 위험 등급 높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 같은 좀 굵직한 걸 담당하고요. 반면에 각 주정부는 클래스 A나 B 같은 저위험 의료기기 제조 허가라든지 아니면 현지 유통 판매 규제, 또 화장품 제조 허가 같은 걸 관리해요. 지역별로 담당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이랑 지방 규제를 둘 다 신경 써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실제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주마다 인증서 양식도 다르고 또 규제 집행의 강도랄까? 그런데 좀 일관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WHO GMP 인증서 발급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와, 그럼 진짜 사업하려면 중앙이랑 주정부 요구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겠네요. 다른 나라랑은 확실히 다른 점이네요. 네, 그렇죠. 인도 시장의 복잡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인도 밖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특히 뭘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인도 공인 대리인 IAA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IAA요? 아, Authorized Agent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Indian Authorized Agent. 이 IAA는 그냥 서류상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특정 판매나 유통 효과, 그 Form 20B나 21B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CSTCO랑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어떤 IAA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정말 믿을 만한 IAA를 선정하는 게 규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AA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몇 달씩 지연된 사례도 있어요. 파트너 선정이 진짜 첫 단추군요. 신청 절차는 슈감이라는 온라인 포털을 쓴다고 들었는데요. 디지털화되어서 좀 편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슈감 포털이 수입, 등록, 허가 신청 같은 걸 다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서 편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현실에서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슈감 포털 오류가 지연의 흔한 원인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포털 오류요? 어떤 종류의 오류인가요? 단순히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일 형식이 안 맞거나 업로드가 누락되거나 아주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있어요. 헐, 온라인 시스템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신청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CDSCO에서 검토하다가 뭔가 질문이 생기면요. 공식적인 승인 검토 기간이 그냥 중단돼 버려요. 멈춘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류 딱 내고 기다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CDSCO랑 여러 번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또 보완 자료 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상호작용적인 과정인 거죠. 아, 정말 단순 제출이 아니군요. 철저한 준비랑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번의 질의응답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규제 환경의 복잡성이나 슈감 포털 문제가
혹시 특정 제품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료기기 쪽은 좀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의료기기 분야는 특히 최근 변화가 많아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 A부터 D까지 나누잖아요. 네, 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이죠. 클래스 AB는 2012년 10월부터, 그리고 클래스 CD는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의무화됐어요. 특히 클래스 C나 D 같은 고위험 기기는 국제 표준인 ISO 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QMS 준수가 이제 필수고요. 아, ISO 13485 인증이요? 네. 그리고 모든 등급에서 기술 문서, 임상 자료, 자유 판매 증명서, FSC 같은 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규제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계속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와, 의료기기 쪽은 정말 준비할 게 많네요. 그럼 일단 승인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가요? 아유,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죠. 승인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다. 네. 예를 들어 의약품은 WHO GMP 기준,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ISO 13485 같은 품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판 후 감시 활동, PMS라고 하죠. 이것도 꾸준히 해야 하고 혹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것도 의무예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MVPI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라벨링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허가 유효 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대부분의 허가, 특히 의료기기나 화장품은 보통 5년 유효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기간 만료 전에 유지 수수료 내고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규제 준수 체계를 잘 갖춰놓는 게 필수죠. 아, 정말 들어보니 인도 CSCO 규제 환경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중 규제 구조에 IAEA 역할의 중요성, 또 예상치 못한 유감 포털 문제, 계속 바뀌는 제품별 요구사항까지.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심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뭐랄까 충분히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인도 시장 진출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보면 SUGM 포털 도입이나 GMP 인증 중앙화처럼 규제 환경이 계속 디지털화되고 현대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의료기계 분야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단순히 규정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이런 기술적인 변화나 현재의 규제 전문성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도 시장에 안착하고 또 이 규제 준수라는 부담을 좀 더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